제사장 소문이 퍼지다. 1년 후 어우동의 소문이 한양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은 작은 이야기였다. 남산에 신비한 여인이 산다고, 향을 잘 만든다고,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안악들이, 주막의 사내들이, 기생집의 기생들이 속삭였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병든 노인이 먼저 찾아왔다. 그는 기침을 멈출 수 없었다. 수많은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어우동을 찾았다. 부인, 도와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어우동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얼굴색, 호흡, 맥박, 그리고 특별한 향을 만들었다. 이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세요. 1달 안에 나아질 겁니다.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웃으며,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기침이 멎었소. 그는 어우동에게 깊이 절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는 마을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렸다. 어우동의 향은 신기하다고, 병을 낫게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다음은 권력자의 첩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주인의 사랑을 잃었다. 새로운 첩이 들어오면서 그녀는 버림받았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어우동을 찾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인님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우동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절박함. 어우동은 특별한 향을 주었다. 이 향을 주인님 방에 피우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피우면 독이 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그녀가 돌아간 후 일주일 만에 소식이 들렸다. 주인이 다시 그녀를 찾았다고. 새 첩을 내쫓고 그녀를 다시 총애한다고. 소문은 더욱 퍼졌다. 어우동의 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양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밤에 몰래.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다. 낮에도 찾아왔다. 그들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왔다. 부인과의 불화, 과거 시험의 스트레스, 권력 싸움의 고뇌. 어우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향을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점점 유명해졌다. 한양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신비로운 여인, 향을 다루는 마법사,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 그녀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다. 어느 날 한 시인이 찾아왔다. 그는 젊고 재능이 있었지만 슬픔에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병으로 죽었다고.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다고. 어우동은 그에게 위로의 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슬픔도 예술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시로 쓰세요. 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시 한 편을 낭송했다. 사랑은 향과 같다. 피워야 향기로우나 오래 피우면 불이 된다. 한 번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재가 되어서야 멈춘다. 하지만 재 속에서도 향기는 남으니 사랑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우동은 그 시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시인은 그 시를 거리에 써붙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읽었다. 그날부터 그 시는 한양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 시를 외우며 다녔다. 그리고 어우동의 이름을 기억했다. 소문은 마침내 궁궐에 닿았다. 내관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시를 보았다. 흥미로웠다. 그는 시를 베껴 궁궐로 가져왔다. 그리고 다른 내관들에게 보여주었다. 남산에 신비한 여인이 있다더군.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네. 내관들은 궁금해했다. 정말? 한번 불러보지 그래? 소문은 점점 위로 올라갔다. 내관에서 나인으로, 나인에서 상궁으로, 상궁에서 후궁으로. 마침내 그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다. 성종은 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향과 같다. 흥미로운 비유로구나. 그는 내관에게 물었다.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내관이 대답했다. 어우동이라는 여인이옵니다. 남산에 사는데 향을 만든다 하옵니다. 성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이 시를 쓰다듬었다. 어우동. 들어본 듯한 이름이로군. 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매서운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사랑을 노래하는 여인이라니 흥미롭구나.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 여인을 불러들이거라. 내관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며칠 후 어우동에게 왕의 부름이 떨어졌다. 그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미소 지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눈빛엔 야망이, 결의가, 그리고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제오장 왕과의 첫 만남. 궁궐로 가는 날이 밝았다. 어우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했다. 따뜻한 물에 매와 꽃잎을 띄우고 천천히 몸을 씻었다.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절대 실수할 수 없어. 신랑 이모는 흡족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은 번들거렸다. 욕망과 소유욕으로. 그는 가마에서 내리는 어우동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한양 제1의 미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에만 취해 있었다. 어우동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눴다. 고맙소 아버님. 따님을 잘 모시겠소. 어음은 허리를 숙였다. 부탁하오 사위. 두 남자는 웃었다. 한 명은 돈을 얻어서, 다른 한 명은 아름다움을 얻어서. 그 웃음 속에 어우동은 없었다. 첫날 밤이 다가왔다. 어우동은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췄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비틀거리는 무거운 발소리. 이모가 오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모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비틀거리는 걸음, 풀린 옷깃, 붉게 상기된 얼굴. 그에게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어우동을 보며 입가에 침을 흘리며 웃었다. 오동아, 이리 와봐. 그의 목소리는 걸걸하고 거칠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어우동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모는 듣지 않았다. 왜? 부끄러워? 그가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귀엽군. 오늘부터 넌 내 여자야. 알겠어?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어우동의 어깨뼈가 삐걱거렸다. 그는 그녀의 옷고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고름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우동은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이모는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거칠게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넣었다. 어우동의 몸이 이불 위로 떨어졌다. 머리가 침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우동은 눈을 감았다. 이돈수나리. 용서하세요.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마음속으로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것. 그날 밤은 악몽이었다. 이모는 짐승처럼 그녀를 대했다. 사랑도 배려도 부드러움도 없었다. 그저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움찔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더욱 거칠어졌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어우동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절대 이 남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귀 밑으로, 베갯잎 위로 흘러내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모는 만족한 듯 코를 골며 잠들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어우동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다. 특히 허벅지와 허리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침상 끝에 앉아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 붉은 자국들이 나 있었다. 손자국, 이빨 자국, 멍. 나는 물건이구나. 결국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나는 그저 아름다운 물건일 뿐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 깨달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생겼다. 그래, 물건이라면 물건답게. 하지만 깨지지 않는 물건이 될 거야. 아니,
오히려 무기가 될 거야.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이모는 겉으로는 명망 있는 여관이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양반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폭군이었다. 짐승이었다. 며칠 후 어우동이 저녁상을 차리다 실수로 국그릇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마루바닥에 쏟아졌다. 어우동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행주로 닦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이 미련한 것. 이모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나르는 게 여자냐?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짝! 어우동의 뺨이 세차게 맞았다. 그녀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귀가 멍멍했다. 입안에서 쇳맛이 퍼졌다. 비었다. 여편 내 주제에 감히 실수를 해? 내 주제를 알아라. 이모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어우동의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끌고 가 벽에 머리를 박았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어우동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이 아찔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우동은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이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찼다. 뼈를, 옆구리를, 등을. 갈비뼈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질 때마다 어우동은 신음을 삼켰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만. 제발. 그만. 어우동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고는 헐떡이며 물러섰다. 내가 돈 주고 산 여자한테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지. 다음엔 더 조심해. 그는 침을 뱉고 밖으로 나갔다. 어우동은 바닥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녀가 몰래 들어와 그녀를 부축했다. 마님, 어서 일어나세요. 하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우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뺨이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목에는 손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번쩍이고 있었다. 분노로, 증오로,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그날 밤 어우동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조리대 위의 칼을 바라보았다. 부엌칼. 날카롭고 차가운. 그녀는 천천히 칼을 집어들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칼을 들고 이모의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짐승처럼 사람을 짓밟고도 편히 잠드는 남자.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죽여버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인간을 지금 당장 죽여버릴까? 저 방에 들어가서 저 목을 긋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걸 보면서 웃어줄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너무 쉬운 죽음이야. 이 인간은 그냥 죽으면 안 돼. 더 고통받아야 해. 더 무너져야 해. 나처럼. 나보다 더. 그녀는 칼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칼날을 타고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차갑고 무서운 미소.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칼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선반에서 향료 주머니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매화, 사향, 백단향, 침향, 용내향, 유향, 모략.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배합을 계산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복수는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해야 해. 보이지 않게, 느끼지 못하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손이 향료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어우동은 이모에게 향을 피워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모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다.
방 안에 그윽하고 달콤한 향이 퍼지고 있었다. 어우동은 조용히 대답했다. 향이 옵니다, 영감님. 영감님의 피로를 풀어드리고자 피운 것이옵니다. 이모는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낮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몸이 나른해지고 편안해졌다. 화도 가라앉았다. 계속 피워라. 이모가 명령했다. 이 향 마음에 든다. 어우동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네, 영감님.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미소.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 이제 시작이야, 영감님. 당신이 날 지배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배하는 건 나야. 그날부터 어우동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모는 여전히 그녀를 때렸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다. 그리고 예전만큼 강하지도 않았다. 향을 피우면 그의 분노가 누그러들었다. 점점 그는 향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이모는 점점 달라졌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낮에도 자주 졸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향을 찾았다. 우동아, 향 좀 피워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나약해졌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다. 어우동은 조용히 향을 피워주었다. 네, 영감님. 그녀의 목소리는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하지만 어우동은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모를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집안의 작은 권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권력이었다. 진짜 권력.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의 권력. 그녀를 진짜로 보호해줄 수 있는,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줄 권력.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이었다. 어우동은 밤마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의 불빛이 보였다. 화려하고 밝은 불빛. 권력의 상징.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저곳에 갈 거야. 저 높은 곳에.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날 짓밟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평평한 배. 하지만 언젠가 이곳에 생명이 깃들 것이다. 왕의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우동이라는 향은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약한 연기였다. 하지만 곧 그 연기는 한양 전체를, 아니 조선 전체를 뒤덮게 될 것이었다. 금단의 향,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